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인터넷 끝판왕이 해결해드립니다. 최대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로 얼마 전 리버풀과의 안필드 원정 경기에서 무려 9년 만에 승리를 했죠. 마지막으로 안필드 원정에서 이긴 게 언제였냐? 무려 파날때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안필드 원정에서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온 셈인데 뭐 전술적인 얘기나 뭐 선수들의 포지션 관련된 얘기들은 지난 영상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이 경기 이후에 아모림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에 아모림이 좀 부진한 초반을 보내면서 상당한 또 압박을 받고 있었죠. 이 경기 이전에 리그 7경기 3승 1무 3패 단순히 뭐 결과뿐만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좀 안 좋았던 경기들이 꽤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았었고요. 뭐 시스템적인 얘기들 그런 것도 비판을 받았었고 심지어 우리가 좀 정말 충격적으로 봤던 카라바오컵에서 4부 리그인 그림즈비한테 패배, 컵대회 조기 탈락이라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후뱅 아모림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경질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리 뭐 구단주인 레클리프 경이나 보드진들의 지지가 확고하다고 한들 아모림에게 뭐 3년의 시간을 줘야 된다. 충분한 시간 동안에 그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지지가 있었다고는 해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다면 사실 이런 말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뭐 축구에서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봤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됐다면 아모림 같은 경우는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필드 원정 승리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9년 만에 이겼다고. 뭐 그 이전이면 몰라도 그 10년의 암흑기 기간 동안 안필드 원정은 유나이티드한테 항상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경기에서 또 지금 팀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에서의 승리는 앞으로 팀 분위기 반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번 경기 승리 후 아모림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뭐 공식 채널, 다른 미디어 언론 이런 매체들에 있던 인터뷰들을 좀 제가 모아왔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예요. 아모림은 유나이티드 부임 후에 역시나 좀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많이 했었죠. 그중에서는 뭐 좋았던 인터뷰도 있었고요. 힘들었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뭐 소위 얘기하는 대체 뭔 말을 하는 거지 싶은 그런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적어도 솔직함은 일관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 교황님이 와도 나는 못 바꾼다. 나는 빠르게 증명해야 된다. 이기면 선수들 덕분이고 지면은 내 시스템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한 부분은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아모림이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경기는 매우 특별한 승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서 매일매일이 특별하지만 이번 승리는 유독 더 특별했습니다. 가장 큰 라이벌이자 리그 챔피언인 그들의 홈구장에서 우리 팬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 이 승리는 전적으로 우리 팬들과 팀의 정신력 덕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없다. 그런 자만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아직은 없다. 맨유에서 제가 거둔 가장 큰 승리인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만 큰 의미일 뿐 내일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만 이제 브라이튼전을 걱정하겠습니다. 승리를 즐기고 이젠 브라이튼전에 집중합시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원했던 답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경기들을 보고 있으면 뭐랄까 좋은 경기 내용이 아예 없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아모림 체제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축구 3-4-2의 윙백들이 올라가면서 측면을 빠르게 공략하고 빠른 템포로 전개하는 그 시스템 그게 드러났던 경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유지가 안 됩니다. 경기력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한 경기 잘하면은 그 다음 경기에서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왔다 갔다 그랬기 때문에 유나이티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리버풀전 전까지 리그 연승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다행히 아모림도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승리가 큰 승리인 건 맞지만 다음 브라이튼전에서 이거를 유지 못하고 또 지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또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오늘의 승리는 아무 의미도 없이 잊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솔직히 지금까지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건 맞다. 저는 맨체스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썬더랜드전, 리버풀전 이렇게 이어지는 연승은 정말 중요한 연승입니다. 이번 게임의 디테일들, 우리가 주도권을 잃었을 때의 정신력 이런 작은 부분들이 완벽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디테일한 수정사항들 5-4-1 수비 대형의 실리적인 운영 미드필드 지형에 좀 한 명을 더 보태는 3-5-2에 가까운 시스템 이번 경기에서 좀 디테일들을 아모림이 좀 많이 잡아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감독이 요구했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선수들이 많이 잘 따라와 줬다. 본인이 보기에 흡족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냉정히 얘기했을 때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가 실리적으로 나왔고 그 전술적으로 좀 먹혀들었고 그로 인해서 리버풀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맞는데 운이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 순간순간에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림도 그거를 언급을 해요. 경기 내용에서 운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 때론 축구에선 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몇 경기들에서 경기력은 좋았지만 골은 못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디아포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게 생각납니다. 때론 한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선수들은 잘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운이라고 좀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게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부터 계속 겪어왔었던 문제 아닙니까? 골을 넣어야 됐을 때 못 넣었던 거. 근데 다만 오늘 경기에서 달랐던 거는 이번 시즌 새로 영입한 영입생 은베모가 경기 이른 시간에 꼭 넣어줘야 할 때 그 골을 넣어줬다. 이게 달랐어요. 즉 아모림은 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날 경기 리버풀과 맨유의 좀 승패를 갈랐던 부분은 넣어야 될 거를 넣었던 팀과 넣어야 될 거를 못 넣었던 팀, 여기서 차이점이 극명히 갈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즌부터 맨유가 정말 많이 겪었던, 이것 때문에 패배를 한 적도 많았던 바로 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아모림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경기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 순간이 필요하다. 골을 넣어야 될 때 넣어주는 거. 그걸 운이라고 표현하든 뭐라 표현하든 이 흐름을 바꿔줄 만한 순간에 득점을 못하면은 경기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점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세트피스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아모림이. 세트피스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 우리는 세트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처음부터 경기장에 있었어요. 즉 리버풀이 세트피스에서 계속 공격을 몰아붙였다는 얘기죠. 이런 환경에서의 경기는 초반에 잘 막아내면 수비가 뒤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홈구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강팀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볼을 얻기 위해 싸웠고 후반전에 침착함을 잃었을 때도 정신력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좀 세트피스에 약점이 많았던 팀이었어요. 그게 뭐 코너킥이든 프리킥이든 세트피스에서 상대한테 좀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날로 좀 커지지 않습니까? 볼이 멈춰져 있는 상황, 상대 방해를 안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된 세트피스 전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판, 그게 뭐 코너킥이든 프리킥이든 심지어 롱스로인이든 이런 전술적 준비와 역량이 완전히 마련되는 그런 판이 세트피스다 보니까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를 강조하는 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롱스로인이 유행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이번 리버풀전에서는 다행히 이 세트피스를 잘 막아냈지만 감독 본인도 이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잘 인지를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우리가 봤다. 이런 부분을 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말처럼 부디 세트피스 측면에서 발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선수들 개개인을 좀 짚어줬는데 라멘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 키퍼 라멘스가 이번에 두 번째 선발을 가져갔죠. 그는 정말 중요한 선수였습니다. 상대가 골대를 두 번이나 맞췄기 때문에 약간의 행운이 작용했던 것도 맞습니다. 이런 순간은 팀이나 골키퍼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죠. 그런 점을 이해하는 건 맞지만 그는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놀라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긴 건 라멘스 덕분입니다. 뭐 다른 선수들, 골을 넣은 선수들, 공격 지역에서 위협성을 보여줬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다 제치고 아모림이 라멘스를 지목을 해서 이 선수 덕분에 이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감독이 이렇게 골키퍼에 대해서 격한 칭찬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선수를 선발 키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이제 두 경기밖에 안 돼서 뭐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라멘스가 출전한 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짧게 표현하자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못한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후방 빌드업이 됐든 패스 플레이가 됐든 선방이 됐든 공중볼 처리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서 딱히 못했다,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골키퍼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거. 매번 경기할 때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키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플레이가 보장되는 선수. 저는 이게 키퍼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는 이 선수가 막아줄 거다. 선방을 해줄 거다.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롱킥은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발로 나오기 시작한 어린 키퍼 라멘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팬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 전에 나왔던 키퍼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유나이티드 팀 전체의 경기력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골키퍼 역시도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라멘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안정성이 지난 썬더랜드전에도 그랬고 리버풀전에도 그랬고 많은 도움을 팀에 주고 있다. 아모림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수죠. 해리,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더 풋볼, 축구입니다. 리버풀전 결승골을 넣었던 해리 맥과이어에 대한 얘기인데 해리 맥과이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였죠. 그가 겪어온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해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이제 다음 브라이튼전을 위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맥과이어에 대한 얘기는 영상들에서 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뭐 오늘 또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뭐 예전에 맥과이어가 겪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부활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해리 맥과이어는 사실 뭐 선수보다는, 축구 선수보다는 진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경하게 되는 면들이 많죠. 그래서 아모림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수비력, 결승골 헤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맥과이어는 팀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진짜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팀 정신력에 멘토가 있냐 없냐, 든든한 기둥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유나이티드가 최근에도 그랬고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맨유에 또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그들이 맥과이어의 그런 부활의 스토리, 인간 승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림 말처럼요. 그리고 아마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드가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포지션 변경해서 계속 뛰고 있죠. 이거는 역시나 아모림 시스템의 양 윙백이 단순한 측면 수비수가 아니라 윙어로서의 플레이, 공격성이 강조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드는 그 포지션에서 오른쪽 윙백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했냐면 그는 그 포지션에 완벽해요. 오늘 제가 교체하니까 속상해하던데 그는 옐로우 카드가 있던 상황이었고 경기가 측면 맨투맨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드는 경기를 계속 뛰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측면에 있는 아마드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었는데 맨유가 이날 경기 5-4-1로 수비를 했잖아요. 윙백 내려오고 위쪽 선수들도 좀 많이 내려와서 5-4-1 수비 대형. 그래서 측면에 있는 학포가 볼을 잡거나 뭐 케르케즈가 볼을 잡았을 때 윙백인 아마드 디알로가 측면에서 타이트하게 붙어주는 이런 맨투맨 상황이 측면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붙는 상황에서 몸싸움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 옐로우 카드 부담이 꽤나 컸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조금 소극적으로 될 수도 있었고 만에 하나 레드카드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드 디알로를 빼야만 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드는 계속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플레이가 좋았다. 실제로 이날 아마드 디알로가 승리에 이바지한 점이 굉장히 컸죠. 첫 번째 골 장면, 중원 지역에서 상대에게 둘러싸여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가 막히게 볼을 빼주고 이거를 넓은 지역에 있던 아마드 디알로가 받아서 그대로 전진,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은베모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주면서 은베모가 득점하는 아마드 디알로의 어시스트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외에도 뭐 측면에서 은베모랑 보여주는 링크 플레이, 빠른 전진, 그리고 뭐 준수한 수비까지 앞으로도 오른쪽 윙백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 요구사항들을 아마드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모림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도 아마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모림이 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선수나 전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팬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모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들이다. 다음 주에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이건 우리 팬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림즈비전과 브렌트포드전에서 고통을 받았고 오늘은 그때와 다른, 그때 졌던 팀과 다른 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가 정상이 아니고 뭐가 찾아볼 수 없냐. 나쁜 순간이 너무나 많았고 언론이 모두 감독이 크리스마스 전에 경질될 거라 말하는데도 팬들이 계속 감독인 저를 응원해주는 건 말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를 좀 지지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아모림이었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들으시는 여러분이 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나이티드 팬이면서 이제 퍼거슨 경 이후의 감독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타 팀들에 비해서 감독을 안 믿어주고 막 갈아치우는 팀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솔샤르도 믿었고요. 테나도 믿었고 이번 아모림도 믿고 있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라는 팀 자체가 알렉스 퍼거슨 경이라는 우리가 친근하게 부르는 영감님, 한 감독으로서 이루어진 그 영광의 시대를 길게 경험한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독을 굉장히 좀 사랑하는 문화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올드 트래포드나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서 정말 많이 들려오는 응원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팀 응원가, 선수 응원가 이것도 있지만 감독에 대한 응원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봐서 그렇지 의외로 흔치 않은 문화예요. 팀이 감독에 대한 응원가가 따로 있고 팬들이 그 응원가를 사랑하면서 감독에 대한 응원가를 계속 부르는 거. 저는 유나이티드 팬들은 감독에게 계속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감독이 그거에 부응할 때 정말 넘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림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쁜 순간이 정말 많았고 경질이 멀지 않았다라고 계속 언론이 얘기하는 나라는 감독을 어떻게 계속 저렇게 응원해 줄 수 있냐.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발 브라이튼전에서 이 경기력을 유지해서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모림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경기 이후에 아모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 전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서 아모림이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전술적 형태는 언제나 상대 팀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기에서 질 때 전술만을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겼을 때는 그 시스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든 지든 시스템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 경기 이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팬들하고 승리를 좀 자축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사진인데 보면서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브루노의 이 태도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에 대한 얘기,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뭐 외부자들,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그런 축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저 같은 유튜버들, 아니면은 전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야, 이거 맞냐? 데이터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뭐 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문화고요. 오히려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선수들이 이제 감독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가 뛰는 이 전술이 맞나? 시스템이 맞나? 감독이 말하는 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오고 그게 주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팀은 이길 수가 없죠. 자기가 뛰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브루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이기든 지든 지금 아모rim의 시스템을 믿는다. 그거에 대한 의구심, 불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감독이 시스템을 짜고 전술을 짜면은 우리는 그거를 믿고 최선을 다해 뛰겠다. 그 우리가 준비한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반갑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주장다운 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버풀전 이후로 나왔던 그런 발언들,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해서 살펴봤는데 참 많은 것을 얻은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시즌이 끝난 건 절대 아니고 순위가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분위기랑 얻었던 것을 잊지 않고 다음 브라이튼전에서도 좋은 경기력과 성과를 챙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연승 가자!